당신이 누군가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적이 있다면 그날 이후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주변은 달랐다. 흐느끼는 사람이 있었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당신의 무표정을 잠깐 스쳐간 시선이 있었다. 당신은 그 시선을 기억한다. 슬픔의 방식이 틀렸다는 판결.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선고는 이미 끝나 있었다. 인간은 감정보다 감정의 형식을 먼저 요구한다.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고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표정을 놓아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나쁜 사람이 된다. 1942년 한 남자가 그 판결을 소설로 썼다. 그는 그 판결을 이미 살아낸 사람이었다. 이방인은 이렇게 시작한다. 오늘 어머니가 죽었다. 아니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 중 하나다. 그런데 이 문장이 유명한 이유는 문장 자체가 아니다. 그 문장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들킨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주인공 메르소는 어머니의 부고를 받고 양로원으로 간다. 관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 커피를 마신다. 울지 않는다. 다음 날 해수욕장에서 여자를 만나 영화를 보고 잠자리를 함께 한다. 독자는 불편해진다. 이 남자는 왜 이러는 걸까?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 불편함이 바로 카미가 설계한 함정이다. 메르소는 냉정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감정을 사회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그는 슬픔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나중에 그는 살인죄보다 더 혹독한 재판을 받는다. 법정에서 검사가 공격하는 것은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이 아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커피를 마셨다는 사실이다. 다음 날 웃었다는 사실이다. 판사도 배심원도 방청객도 고개를 끄덕인다. 저런 인간은 무엇이든 저지를 수 있다고. 메르소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를 이방인으로 만든다. 사회 바깥의 인간. 감정의 문법을 거부한 자. 카미는 이 인물을 쓰기 위해 자신의 삶을 참조했다. 그는 알제리 빈민가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돌이 되기 전에 전쟁에서 죽었다. 어머니는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고 말이 거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언어 대신 침묵이 있었다. 카미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말로 전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훗날 카미는 썼다. 나는 어머니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도 나를 사랑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메르소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카미가 자신의 침묵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방인이 개인의 부조리를 다뤘다면 페스트는 집단의 부조리를 다룬다. 1947년 출간된 이 소설은 알제리의 항구 도시 오랑에 페스트가 퍼지는 이야기다. 도시는 봉쇄된다. 사람들은 죽는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페스트는 대답하지 않는다. 신도 대답하지 않는다. 소설 속 신부 파늘루는 설교한다. 이것은 신의 심판이다. 회개하라. 그러나 죽어가는 것은 죄인이 아니다.
아이들이 먼저 죽는다. 파늘루는 그 장면 앞에서 무너진다. 그의 신학은 아이의 죽음 한 번을 설명하지 못한다. 의사 리웨는 다르다. 그는 신을 믿지 않는다. 패스트가 왜 왔는지도 묻지 않는다. 그는 매일 병원으로 간다. 환자를 진찰하고 주사를 놓고 기록을 남긴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카미는 리웨를 영웅으로 쓰지 않았다. 리웨는 지쳐 있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도 간다. 그것이 카미가 말하는 반항이다. 부조리에 맞서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눈을 감는 것. 종교든 이념이든 환상이든 설명해주는 무언가를 붙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눈을 뜨는 것. 이 세계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걷는 것. 패스트는 끝난다. 도시 봉쇄가 해제되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포옹하고 울고 웃는다. 그런데 리웨는 안다. 패스트균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랍 속에, 침구 속에, 창고 속에 잠들어 있다. 언젠가 다시 쥐들이 나타나 거리에서 죽기 시작할 것이다. 재난이 인간을 바꾸지 않는다. 카미가 말하려 한 것은 그것이었다. 패스트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다. 나약하고 이기적이고 망각하고, 그럼에도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 반복 앞에서 카미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그 반복 자체를 직시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했다. 카미는 희망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다. 희망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했다. 이것이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다. 그는 시지프 신화에서 쓴다. 시지프는 신들에게 벌을 받은 인간이다.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한다. 정상에 닿으면 바위는 다시 굴러 내려온다. 영원히 반복된다. 이것이 부조리다. 의미 없는 반복, 끝이 없는 노동, 결과 없는 노력. 카미는 묻는다. 시지프는 불행한가? 그리고 답한다. 시지프는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이 문장을 오해하면 안 된다. 카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바위가 굴러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다. 바위는 내려온다. 그것을 안다. 그럼에도 다시 올라간다. 그 선택 자체가 시지프의 것이다. 운명은 주어지지만 태도는 선택된다. 카미의 삶이 그랬다. 폐결핵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알제리 독립 문제로 사르트르와 결별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에 자신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썼다. 그리고 1960년 1월 4일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46세였다. 조수석에서 발견된 그의 가방 안에는 미완성 원고가 있었다. 최초의 인간, 자신의 어머니와 알제리에 대한 이야기, 그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자신의 근원에 대한 소설. 그는 마지막까지 쓰고 있었다. 설명되지 않는 세계를 향해. 그럼에도 펜을 들고 있었다. 울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었다. 울지 않은 이유를 끝내 말하지 못한 것이 그를 죽였다. 메르소는 그렇게 죽었다. 법정이 원하는 언어로 자신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가? 당신 안에도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있을 것이다. 슬퍼야 하는데 슬프지 않았던 순간, 기뻐야 하는데 텅 빈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진 아침. 카미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이라고 한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 그것이 카미가 말한 유일한 반항이다. 패스트는 다시 온다. 바위는 다시 굴러내려온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바위 앞에 선다. 그것을 알면서 서는 것. 그것이 철학이다. 그것이 문학이다.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다.